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오픈토 푸른 자동차 과학 연구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푸른 미래 자동차 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톡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픈톡에서 우리 수영님께서 전기차 꿈나무님의 요청에 의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 올려주신 그림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리뷰 컨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 람보르기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람보르기니, 우리가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와 한번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꼭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람보르기니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됐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같아요. 아니, 그래요. 독보적이에요. 정말 이런 디자인이, 야,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과격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뭔가 연상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렉서스라든지, 또는 현대의 예, 와 같은 그런 차들의 어떤 독특한,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을 봤을 때 느꼈던 그런 뭔가 좀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또는 그게 이제 호불호가 될 수도 있는데 놀랄 만한 그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면을 표현하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디자이너한테 이 그림을 다시 맡겨서 리디자인을 해달라.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요소, 그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서 해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가 나올 만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죠? 자, 여기 이 툴을 이용해서 색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처음부터 한번 비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이즈를 가지고 휠 베이스를 정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비례적으로는 휠 사이즈 비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람보르기니라면은 대표적인 슈퍼카잖아요. 이 컨셉이 조금 다른 컨셉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형태의 이것도 약간 컨셉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람보르기니인가요? 자, 이런 것도 컨셉카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나온 차는 아니고 이 아벤타로토르 이게 이제 나온 차죠. 그리고 베네노.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차하고 이거는 뭐 컨셉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수영님이 보내주신 그림과 기존에 있었던 그 람보르기니의 대부분의 디자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실시간 채팅이 되면 좋을 텐데, 뭐 됩니다. 아무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서, 실시간 채팅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딱 보기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이 도어예요. 도어가 지금 포도어잖아요. 여기 지금 손잡이가 하나, 둘, 반대편에도 셋, 네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포도어입니다. 포도어는 글쎄요, 이게 슈퍼카에 포도어가 들어가나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게 고정관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슈퍼카라 하면은 뭔가 이제 스피드를 즐기거나 뭐 과시하거나 뭐 그런 용도의 이제 자동차라서 굳이 이제 포도를 만들지 않고 또 어떤 이제 보통 슈퍼카의 구조가 보통 MR이라든지 RR 뭐 이런 형태의 차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는 뜻이고 이거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는 뜻입니다.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는 것은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 바퀴를 구동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차의 어떤 이 상상을 통해서 이쪽 뒤쪽 부분을 보자면 이쪽에 엔진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 C필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만큼 연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을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C필러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위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엔진이 앞에 있지 않고서는 엔진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엔진을 뒤에 놓게 되면은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엔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엔진의 실린더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12기통짜리도 있고 물론 뭐 다운사이징이 된다고는 하지만 몇 기통이에요? 검색을 해볼까요? 이것도 제가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람보르기니 엔진 실린더 개수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실린더 개수가 V12 맞네요. V12 보통 일반적으로 V12기통을 사용한다 라는 의미겠죠. V12라는 것은요, 이게 엔진의 그 실린더의 위치가 V자 형상으로 실린더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V가 하나, 이게 실린더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V, V.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엔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4기통이나 V8기통, V6기통, V6, V8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V8은 안 만들고 V6나 V12기통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4기통을 만들거나 뭐 증열형 엔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점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화 순서 때문에 V8기통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점화 순서 때문에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엔진의 사이즈가 길어지는데 여기다가 이 긴 사이즈의 엔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밀리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어는 여기서 보이는 거는 하나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엔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A필러의 위치도 앞쪽으로 더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필러는 이미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세단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가령 얘를 바퀴가 C필러의 위치는 바퀴 뒤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문짝이 파티션이 되거든요. 문짝 하나 하고 문짝 두 개 이렇게 파티션이 됩니다. 근데 C필러는 보통 바퀴 뒷바퀴의 중심이나 중심 이후까지 떨어져요. 또 요즘들은 그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루프라인을 쿠페형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쫙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요즘 A필러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C필러는 이 뒤쪽이 아니라 좀 더 앞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문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에 충분히 엔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이드 뷰를 먼저 그리고 들어가는 게 이 컨셉을 잡는데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이드 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이드 뷰를 그리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사이드 뷰를 먼저 그리세요.
사이드 뷰를 먼저 그리면 뭐 그것을 정확하게 뭐 자세히 그리면 좋겠지만 뭐 그 사이드 뷰보다는 나는 이제 커터 뷰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대략적인 사이드 뷰를 이렇게 그려놓고 비율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비율로 차를 그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고 여기 A 필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선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선이 지금 역전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가 포토샵을 통해서 약간 여기를 뒤로 좀 밀어보려고 하는데 이 C필러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C필러가 여기는 이제 원도어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돼서 확실히 이쪽에 그 엔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비율적인 문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뭐 독창적인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보다는 저는 이제 그것이 잘 표현됐는지 정상적으로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보다 더 나온 건지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건지 그게 지금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윙이라면 그죠? 윙을 그려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요즘에 뭐 한창 많이 최근에 나왔던 소나타 같은 거 소나타에서 날개를 만들었죠. 소나타 한번 볼까요?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윙을 이렇게 그 트렁크 이 덮개에 이게 윙을 내장을 한 그런 형태의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꺾여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 반대편에는 이게 그림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갔으면 여기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차가 좁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이쪽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간 건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올라갔는데 여기 윙이 이게 모양으로 봤을 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드에서 본 거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날개가 지금 요만큼 이렇게 올라온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C필러가 된 건지 C필러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지금. 자, 이거를 윙을 표현해 주려고 했다면 이 두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더 나왔어야죠, 이게.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선이 표현이 됐어요. 이거를 입체를 표현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나와 있고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런 형상이 되면 안 되죠, 이 차는.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평면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듯한. 그리고 여기에 범퍼가 있어야 되겠죠. 이만큼. 범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범퍼의 두께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갔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다시 이 부분을 가서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게 두께가 생기잖아요. 이만큼.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두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두께를 줘서. 그리고 내려오다가 여기에 또 하나 뭔가 스트롤바 같은 거 혹은 뭐 범퍼 바죠. 이게 범퍼 바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두께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툴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가고 좀 더 자세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간이 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음영이 생길 것이고, 얘 나와서 여기에는 또 두께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겠죠? 그리고 돌려서 가고, 또 여기는 번호판은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고, 내려가서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그런 면들을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냥 이제 평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평면에. 2D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근법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다가도, 그냥 이 디테일을 그려넣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색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서 좀 선이 거칠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런 이제 개념만 이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뭐 스케치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퀄리티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타블렛이 완전 소형이라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펜 스케치 하듯이 촥촥 밀어야 되는데 이게 타블렛이 좀 많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선이 깔끔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수정된 모습은 일단 중간 단계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을 좀 이게 면을 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되 좀 일관성 있게 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봤거든요. 이게 캐빈을 좀 앞으로 좀 밀었고, 앞모습도 좀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확 잘려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람보르기니는 앞에 오버행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인트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인트들은 그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윙이라든지 이런 이제 평면적인 그런 휀다, 테일램프 형상, 그리고 번호판하고 그 주위에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위치 변동이나 어떤 뭐 깊이감, 뭐 두께감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제 휀다하고 이쪽에 이제 윙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테일 램프를 그러니까 각도를 좀 바꿨죠. 네,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뭐 좀 더 수정하거나 뭐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그림은 이게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완성형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스케치를 다시 하든지 다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